안녕하세요. 지난해 아들 결혼시키고 드디어 시어머니가 된 50대 불자입니다. 저는 새 며느리에게 서운한 것이 많아 하소연하려 이 글 남겨봅니다. 저는 아들 하나, 딸 하나 두었는데요. 지난해 장남이 3년 연애 끝에 장가를 갔습니다.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되어 좀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요.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며느리에게 좀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. 저는 고부 갈등 같은 거는 없이 며느리랑 조금 더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전화도 자주 하고요. 둘이 자주 만나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아직도 며느리와의 사이가 서먹서먹합니다. 특히 며느리가 전화를 잘 안 받는 것이 무척 서운해요. 못 받으면 문자라도 좀 남겨주면 좋으련만 꼭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. 제가 아무리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해도 며느리가 마음을 잘 안 여는 것 같아요. 며느리에겐 또 한 분의 어머니가 생기고 제게는 또 다른 딸이 하나 생겼다고 여기며 잘 지내보려 했건만 어째서 우리 며느리는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것일까요? 어른인 제가 먼저 다가갔는데 외면당한 것 같아 좀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. 스님, 이렇게 서운한 마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하셨습니다. 새내기 시어머니이시고 며느리도 뭐 이제 너무 어렵죠, 아직은. 좀 템포를 조절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, 스님.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착각이 참 많아. 본인은 며느리가 편하고 좋죠. 근데 며느리한테 물어봤냐고요. 본인이 아마 과거에 본인이 젊었을 때 시집 와서 그 시어머니를 대했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.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요. 시어머니한테 딸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앞에서 발 뻗고 누울 수 있어요, 없어요? 못 눕잖아요. 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? 딸은 엄마의 무릎도 비고 누울 수 있고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놔도 다 이해가 되지만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에요. 근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며느리를 봐서 좋은 거예요.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정말 수다도 떨고 싶고 속에 있는 걸 다 떨어놓고 싶고 그리고 쇼핑도 같이 하고 싶고 쇼핑을 가면 저 보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낼 텐데 네? 눈치도 없이 집 보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 생각하지만 맞아요. 그 며느리는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싫어. 차라리 쇼핑 같이 가지 말고 돈으로 주는 게 나아. 어? 그런데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며느리 기분을 이해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나는 며느리를 보는 데 있어서 며느리만큼은 정말 며느리로 대하지 않고 딸처럼 다 할래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는 그럴 때마다 뭐라는 줄 아세요? 꿈 깨세요.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며느리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른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. 과거의 어른이라는 자체는 군림하면 됐지만 지금의 어른이라는 자체는 경우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딸에게는 안 물어봐고 막 해도 되지만 며느리에게는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보면 여러분 며느리를 보는 것은 무조건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. 왜? 며느리를 본다는 얘기는 현역에서 은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. 왜냐하면 그렇잖아요. 며느리는 현역이고 시어머니는 이미 은퇴하는 거 아닌가요? 은퇴하기 싫어도 은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은퇴를 하고 나면 현역에서 은퇴를 하면 그 별명이 뭐가 돼요? 고문이 되잖아요. 고문은 뭐가 고문이에요? 묻는 것만 답하는 게 고문이에요. 근데 고문이 현역 노릇을 계속 하니까 그 부분은 서로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응병여약이라 병을 알아 약을 줘야 되거든요. 정말 며느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물어보고 판단하고 지원해줘도 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어때요? 항상 내 며느리라고 하는 부분에게 내가 얼마든지 베풀었다는 생각만 하지 내가 그의 마음에 맞춰서 뭘 해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살림살이도 내가 해줬고 집도 내가 사줬고 그리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네 남편은 누구 거야? 원래 내 거였어.
근데 너한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줬으면 나한테 무조건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충성을 다하지 않는 거에서부터 섭섭하잖아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갑이었어요. 그리고 며느리는 을이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요 바뀌었어요. 며느리가 갑도 그냥 갑이 아니고 슈퍼갑이 돼버렸고 시어머니를 을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히 뭐 이간섭 저간섭 다 했잖아요. 남편의 옷을 이렇게 챙겨 먹여라, 먹는 걸 이렇게 챙겨줘라, 방 청소는 이렇게 해라, 살림살이는 이렇게 하는 거다, 김장은 몇 포기 해라, 다 그랬던 게 과거의 시어머니였지만 요즘은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요 시어머니하고 안 놀라 그래요. 그러니까 반드시 김장을 해주더라도 물어보고 담아줘야 돼. 과거에는 뭐 와가지고 네가 뭐 다담고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엔 그러면은 절대 안 와. 어떻게 해야 돼? 청 아들 좋은 거 먹이고 싶거든 전화해서 무슨 김치 얼마큼 해줄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배달은 네가 와서 가져갈래? 내가 갖다 줄까 물어보고 그것도 문 안에 열고 들어갈까 아니면은 게스트룸 맡겨놓고 갈까 물어보고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지사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내 아들이었지만 요즘에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자가 됐대요.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지금 속상해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세상이 변한 걸 아시고 애로운 사람은 애롭지 않은 젊은이들한테 가서 같이 놀려고 하지 말고 애로운 사람끼리 노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내 남편한테 잘하고 내 친구한테 잘하고 정 갈 데 없으면 구인 사러 오세요. 절에 가서 열심히 도반 만나고 도반하고 수다 떨고 도반하고 인생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가까운 사람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놀면서 어쩌다가 한번 며느리가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뭐 하세요? 그랬을 때 시간 있으세요? 없으세요? 그랬더니 없다 그러면 있다 그러고 가고 그래서 같이 놀아줄 때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이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흔히 보면은 이제 딸 같은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도 또 그런 며느리들도 많습니다. 시어머니가 원하기 전에 먼저 살갑게 다가서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며느리 저런 며느리 다 있지만 시대의 변천을 알고 그 시대를 알아서 지혜롭게 사는 부분이 답인 거지. 요즘 사람들 버릇이 있다 없다 이 갈고 그래봐야 나만 손해잖아요. 그럴 필요 없고 젊은 사람들 충분히 이해하고 가끔 껴주면 고맙고 안 껴주면 우리끼리 놀고 뭐 그렇게 가는 부분이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네.